자, 트럼프가 내달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북한에 쌀을 못 줘갖고 지금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주 그냥 빈정거리고 욕하고 그냥 받는 놈들이 인정사정 없이 주는 놈을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당연하게 지금 받아가려고 하고 그거 갖고 안 된다 더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말에 일본 들렀다가 한국을 방문하면 6월 한 30일쯤 될 건데, 자, 그때쯤에는 문 정권이 쌀을 줬거나 주려고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지금 트럼프한테 받아들여질 건가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오늘 보면 한국을 자동차 25% 관세 인상에서 제외하고 선심을 쓰는 척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몇 가지가 있겠죠. 지난번에 4월 10일 날 문의 갔을 때 미국의 비행기 F-35 20대부터 시작해서 수송기 C-130 포함 여러 가지를 사준다고 잔뜩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3조 5천억 정도를 들여서 롯데의 신동빈이 루이지애나주에 지금 에틸렌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미국 국민들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백악관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줬는데 이 자리에 이낙연 총리가 간 걸로 봐서 한국 정권과 긴밀히 협조된 일종의 트럼프용 뇌물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뇌물이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요. 자, 트럼프가 어제도 루이지애나주를 방문해서 액화 가스 설비 부분의 현장에 갔다고도 지금 들려요. 얼마나 트럼프가 미국의 이 세일 가스 오일 산업과 그거와 관련된 이 석유화학단지 조성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을 25% 자동차 관세에서 빼주고 한국을 온다고 했을 거예요. 기분이 좋아갖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트럼프는 문재인에게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를 하는 쪽에 서라고 압박하면서 미국 편에 서라. 그리고 최근에 너네들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너네 쪽으로 쏘면 막을 방법이 없을 건데 너네 혼자만 KAMD니 이런 거 한다 소리 하지 말고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능력도 없으니 우리하고 같이 해서 미사일 방어를 하자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에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2년 전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사드를 더 추가 배치 안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에 가담 안 하고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에 참여 안 하겠다고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3불이라고요. 자, 지금 북한이 이스칸데르를 쏠 때 한국이 해야 될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문재인은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을 했어요. 자, 혹자는 지금 이걸 요격하는 것은 총알로 총알 막는 만큼 어려우니까 차라리 전술 핵을 배치한다는데 핵을 배치하는 것은 요격하는 것보다 현재 미국에서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이 괌이나 이런 본토에 있는 전술핵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전술핵 전략핵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핵 우산으로 방어해 주겠다라고 하는 모호한 약속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북한이 뭐라 하겠어요? 너네도 갖다 놨어. 그러면 이제는 서로 막아보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재인이 지금 북한에 쌀을 못 줘서 안달을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확고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미국의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한국에 왔었죠. 자, 그 사람이 1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 이 워킹그룹이라는 게 말만 그럴싸하지 실제는 우리가 북한에 뭐 줄라는데 너네 인정해 줄 거냐 그런 거를 협의하는 기구로 작년에 철도 도로 연결 문제 때문에 또 이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때문에 9.19 회담 이후에 만들어진 이런 한미 간의 논의 구조입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너네 지금 북한에 자꾸 정제유 주고 있는데 우리 이거 감시하다가 너네 걸려들거나 지금 걸려든 것 가지고 문제 삼거나 터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이야기죠.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쌀 주는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불법 한적 감시를 강화하고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식량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빈틈없는 대북 제재 공조를 이야기하는 미국과의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에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요, 한미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기겠다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안이 아니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자, 연합사는 원래 용산에 있었지요. 미군이 용산에 있을 때요. 그래서 용산 미군 기지 안에 제일 중요한 건물 메인 포스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캠프 험프리스에는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 미 8군 사령부 등이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도 겸하고 있는데요.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서 평택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길 거냐? 아니면 한국한테 연합사령부를 이제 넘겨주고 뭐 미래사령부가 뭔가를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넘겨줄 때까지 용산에 그냥 임시로 그대로 있는 거냐? 처음에는 미국이 용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한미는 당초는 연합사령부를 국방부 영내에 두기로 했는데 미국이 지난번에 에이브럼스 이전에 그 연합사령관 있었죠. 흑인인 브룩스 사령관이요. 지난해 1월 외부 강연에서 연합사는 서울에 잔류한다면서 한국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국방부 영내의 자리에 한미 동맹의 군사적 이런 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 당시 이제 매티스하고 송영무가 한미연합 이렇게 안보회의에 했을 때 이 문제를 매티스 장관이 국방부로 이렇게 이전해서 두는 것을 합의를 했고 브룩스 사령관이 그걸 그대로 지키겠다고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오면서 무슨 소리냐? 재검토하라고 하고는 최소한 2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독립된 건물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니에 많이 논란이 많았어요. 미국 돈으로 지어야 되나 한국이 지어야 되냐 잠시 쓸 거를 지을 필요가 있냐. 그런데 그거는 시비에 불과했고 평택으로 갖고 가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연합사를 한국의 국방부에 있으면 미군 참모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가족은 평택에 근무는 서울에 하게 된다. 이런 요건에서 우수한 참모가 누가 연합사에 오겠느냐 이렇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요 사령부와 참모가 평택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만 서울에 있고 그래서 연합사령관 업무를 그렇게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평택 기지에 새 연합사 건물이 들었으면 한국군이 와서 숙소를 우리가 제공해 줄 거니 거기서 먹고 자면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용산의 국방부 안에 있느냐 아니면 평택에 있느냐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는 이걸 2022년 5월까지 문재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작권 전환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래서 한국의 합참 의장이
연합사령관을 맡으려고 그림을 다 짜놨습니다. 한때는 이름을 미래사령부로 바꾼다 하다가 뭐 이름을 그대로 두고 한국이 지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연합사가 평택 미군기지로 들어가면 한국 합참의장이 서울과 평택을 오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니 자 합참의장 겸 연합사령관 자리를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국방부도 있어야 되고 가끔 계룡대도 가야 되고 평택도 가야 되고 정신상그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군 관할 지역 내 연합사가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이 주도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연합사는 2004년에 용산기지 이전 합의를 할 때 평택으로 이전 합의를 할 때 평택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노무현이 2006년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연합사를 해체하겠다고 처음에는 합의에 그냥 이전하기로 돼 있었죠. 계속되는 걸로. 근데 노무현이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하면서 그것이 이제 해체하기로 되었다가 박근혜 때 조건이 맞을 때까지 이제 연기하기로 하면서 연합사가 용산에 있기로 했는데 용산에 있으려니까 또 한국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거 다 공원 만들 건데 일부를 남기게 되면 그게 짜투리가 돼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너네들 이거 우리가 국방부로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비를 걸어왔어요. 한국이. 저도 그 시비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서 아예 용산에 국방부 안으로 넣겠다. 이제 그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 있지 못한다. 용산 기지 안에는. 그러니까 용산에 국방부로 옮기겠다. 이러니까 미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뚱에 있다가 이제 애초 약속대로 평택으로 갖고 갖게 해버리니 한국이 뒤통수를 이렇게 맞은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 의미는요. 좌파들이 전작권 전환은 조건 무관하게 바로 넘겨받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넘겨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막 바로 올해 그냥 넘겨받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미군이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집이 다 장군 집안 아닙니까? 그럼 저 강성이 올 때는 이거 우리가 너네한테 순순히 넘겨줄 것 같냐? 우리가 너네 밑에서 쫄병할 것 같냐? 너네 마음대로 전작권 전환이 안 될 거다라는 걸 미국이 암시를 했습니다. 북한이요. 자기들 동시에 미국 땅 불바다로 청와대 삽살개도 불고기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해 발간한 축포성이라는 동시집에서 무슨 동시집 이름이 축포성입니까? 핵 ICBM 성공을 자축하면서 130편의 동시를 실었는데 전부 미국을 위협하는 내용이고 트럼프를 협박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킬체인, 즉 한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에서 한국의 주요 지역을 향해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쏠 만한 그런 킬체인, 전략적인 북한에 있는 표적 타격 타깃을 이걸 너희들 못하니까 미리 쏜다라는 게 불가능하다. 어제 어떤 분이 댓글에 다셨어요. 우리가 미리 쏘면 된다. 오는 거 막지는 원래 어렵다. 아니면 핵을 갖다 놔라. 두 개 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한국이 북한을 미리 쏴요. 그럴 것 같으면 쌀 준다니 비핵화 평화 사기 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통합하는 게 최선이다. 헛소리 하지 마라. 너네들 방법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 줄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는 미사일 방어망에서 서로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있기 때문에 통합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 탐지 체계를 통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연결만 하면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미국의 위성, 그리고 사드의 X밴드 레이더 등을 다 통합해서 그리고 한미가 보유한 페이트리엇 3 등을 또 사드 등을 다 동원해서 미사일 방어에 이렇게 하면 막을 방법이 생기지 않겠냐. 모자라면 좀 더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우리는 지금 군에서 농해할 문제가 아니라고 빠지고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데 문재인이 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압박의 목소리가 번져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이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보요회의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상상하는 북한의 미래는 전 세계가 상상하는 미래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압박보다는 통일, 이산가족 상봉, 경제적 교류에 이런 걸 가지고 북한을 달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를 가지고 비핵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오콘에 이 과거에 두목이 있었죠. W 부시 때 부통령요. 최근에 바이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딕 체니를 이렇게 분장을 해서 역할을 했죠. 근데 그 딸 리즈 체니가 공화당 하원 의원인데,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무엇보다도 더 이 핵무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단지 합의를 이뤘다라는 말을 얻어내려고 북한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 미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비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비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비건이 불법 환적 등 단속을 더 강화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왔지요. 한국은 비건 불러서 식량 주는 것을 허용받으려 했는데 비건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석탄을 인도네시아 싣고 갔던 와이즈 어네스트, 북한의 화물선 중에 두 번째로 큰 거래요. 미국이 이걸 지금 압류를 몰수를 해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전히 북한 석탄을 지급하는 항구에 이런 배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간 10척의 화물선이 북한 석탄 지급 항구에 드나들었고, 와이즈 어니스트 그만큼 큰 배였다고 합니다. 자, 위성 사진에 의하면 북한 남포항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 최근에 선박 2척이 있는 게 확인되는데, 자, 그 선박이 정박한 지점은 석탄을 취급하는 그 부두 쪽에 대놓고 있고, 선박 주변에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가득했는데 이 배들이 거의 와이즈 어네스트호하고 비슷한 크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큰 배들이 지난 5월 9일, 5월 12일에도 거기서 계속 발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14일 날 두 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루에서 한 2, 3일 정도 머물다가 석탄을 실은 다음에 어디로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석탄 항구 움직임이 시점을 좀 길게 잡으면 더 지난 한 달간 꽤 활발하게 배들이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4월 16일에는 165m짜리 화물선이 정박해 있었고, 또 17일에도 2척이 들어왔고, 21일에도 이제 다 떠나서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싣고 어디론가 갔다라는 거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려고 배로 실어 나르지는 않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야 기차나 이런 걸로 실어 나르겠지요. 그런데 24일에는 또 2척이 들어왔고, 한 척이 3일 뒤에 떠났고, 그래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7척이 떠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석탄 취급 항구인 남포에만 7척이 드나들었고, 와이즈 어니스트호도 여기서 석탄을 실어서 인도네시아 가서 거기서 인도네시아 석탄인 것처럼 해서 한국의 한 회사에 주려고 하고, 돈을 넘겨받는 홍콩 회사까지도 지정을 했는데 들켜서 배가 압류됐죠. 자, 또 다른 항구 남포 인근의 송림항에도 자, 위성 사진을 지난 6일자 찍으니까 배가 한 척도 없다가 8일날 2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들 2척이 떠나고 나니까 또 다른 작은 배들이 또 나타났고, 그래서 5일 동안 3척이 떠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해서 북한 석탄을 수입 못하게 하도, 그래도 지금 석탄 거래가 어딘가에 누군가하고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끊임없이 지적해온 사안이고, 이 용의자는 중국하고 한국 딱 두 나라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에 국무부 해양경비대와 함께 발표한 대북제재주의보에서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적인 선박관 환적을 이용해서 계속 제재를 피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원산지인 석탄을 이렇게 수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49척의 배 이름과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등록 번호를 공개했어요. 자,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간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며 북한산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된 사실도 공개하면서 이것이 이제 북한 석탄 수출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도 YG 어니스트호가 당시 러시아산 석탄으로 둔갑시켜 한국의 한 회사로 이렇게 수출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놈들이 겉으로는 남측을 아예 접촉도 하지 말라 해놓고는 식량이 급했는지 최근에 남측의 민간 단체들, 민하협이니 우리계대 하나대기니 이런 좀 좌파 단체들에 대해 집요하게 중국 등에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뜯어낼 걸 뜯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 언제 줄 거냐, 얼마나 줄 거냐, 이런 거를 갖다가 탐지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더러운 놈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요. 겉으로는 쌩 욕하면서 그거 주냐고 하지만 뒤로는 저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상원 의원들이 외교를 지속해야 되지만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이다, 제재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연말까지 외교적 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 초부터는 화염과 분노로 2017년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시간이 없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을 둘러싼 이 이중수법을 쓰고 있는 한국,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너네들 북한에 뭐 주지 마라 할지 정말 우려됩니다.